이 정도로 열심히 세금을 낸다고? 내가 왜 무리하냐 이거예요. 내가 왜? 뭐가 아쉬워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비스의 자빌리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순자산 100억 이상의 자산가들만이 갖고 있는 공통점 3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금을 다 낸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그죠? 또 막상 주변에 당연한 사람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를 할 때 최대한 절세 그리고 감세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세무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자, 절세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탈세까지 하려고도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부자들은 모두 이 정도로 열심히 세금을 낸다고? 라고 할 정도로 말 그대로 성실납부를 합니다. 자, A라는 분은 집을 살 때, 자, 이분은 참고로 이제 아파트 투자로 순자산을 이제 100억대로 만드신 분인데, 이런 분이 한 2분 계세요 주변에. 취득세로 중과를 그냥 모두 맞으면서 매입을 합니다. 자, 부동산 특히 아파트 투자를 해보신 분들만 제 말을 좀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좀 설명을 드려보면, 보통은 1가구 2주택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명의도 빌리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서 1가구 1주택을 만들기도 하고 일시적 2주택을 이용하기도 하고,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발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취득세만 8%, 3주택 넘어가면 12%, 이런 비율을 그냥 온전히 다 내면서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00명 중에 99명의 투자자가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냥 혼자 3주택, 4주택, 5주택을 그 문재인 정부 때 개무시를 하고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은 12%의 세금이면 일단 취득세만 1억 2천 내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11억 2천에서 시작하는 거죠, 매입가가. 근데 이런 금액을 내는 전혀 망설임이 없습니다. 다른 B라는 분은 금융업을 통해서 일시에 10억 이상의 현금을 받으시는데, 이분 역시 모두 수익에 대해서 성실 납부를 하고 모두 개인 명의로 세금 신고를 합니다. 자, 법인세로 돌리면 거의 50%에 육박하는 개인 최고 세율에서 20%대로 세율을 낮춰서 그렇게 쌓아놓은 법인의 돈으로 슈퍼카를 타고 호화 생활을 하는 부자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대부분 횡령이나 배임이고 회사가 작아서 신고가 안 당할 뿐이죠. 결국 내 명의 통장으로 꺼낼 때 세금을 또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피식대학에 출연한 스타 강사 현우진 선생님도 말씀하셨죠. 수익의 60%를 거의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부자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세금을 아주 잘 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10억 단위 부자랑 100억 단위 부자랑 또 1000억 단위 부자랑 다를 것 같긴 해요. 제가 지금 초점 맞춰서 얘기하는 건 100억 단위 부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 웬만하면 같은 사람을 2번 만나지 않습니다. 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40대부터 제대로 부를 일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돈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짧으면 10여 년에서 길면 30년 이내죠. 그래서 부자가 된 이후에 대부분은 노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유와 시간은 그들에게 1순위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2번 이상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처럼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내가 저 사람을 왜 만나야 하는지의 그 항상 이유를 찾고 나서 만나시더라고요. 마지막 3번째는요,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다는 거. 사업이든 투자든. 자, 코로나 시기에 이슈가 된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죠. 코인, 주식, 부동산에서 많이 하고 있는, 요즘은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자, 하지만 여러분, 부자들은 절대로 영끌을 하지 않습니다. 자, 금융자산 최상의 부자들은 10%대 수익률을 원해요. 하지만 소득분이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30%, 50%, 100%의 연수익을 원합니다. 자, 그런 수익률은 인생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올 수도 있고 대부분은 오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내가 원할 때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오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금융 공부를 제가 하면 할수록 더 느끼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저축은행 대표님도 미팅을 했었는데 연평균 수익률의 6에서 7% 사이를 보고 계신다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누가 봐도 기회 같고 대출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 정도면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아무리 들어와도 보통 사람은 좋아, 고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굳이 지금 내가 이걸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어도 내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이미 충분한데 내가 왜 무리하냐 이거예요. 내가 왜? 뭐가 아쉬워서. 왜냐하면 그게 아니어도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금융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익힌 단원 중에 샤프 레이쇼라는 게 있습니다. 샤프 레이쇼. 자, 이게 뭐냐면 단위 변동성당 수익률입니다. 즉 위험 대비했을 때 수익이 얼마냐 크냐 이건데, 수익이 크다는 건 누군가 여러분에게 큰 수익이 예고된다고 한다는 건 그만큼 리스키하다는 얘기예요. 리스크가 적은데 큰 수익이 난다? 그건 이제 사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정말 될 것 같은 일도 해보지 않았던, 그들이 하지 않았던 일이라면은 일단 거의 진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세 번째 인사이트였고요. 자, 정리를 하면 100억대 부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첫 번째, 부자들은 세금의 절세와 감세보다 세금으로 인한 세무조사, 이제 이런 리스크를 없애는데 더 집중하고 더 안정적인 수익에 집중한다. 두 번째, 그들에게 시간은 최고의 자산이므로 같은 사람을 2번 이상 만날 때는 충분한 이유를 찾는다. 마지막 세 번째, 투자든 사업이든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다. 자, 이건희 회장님이 얘기했죠.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행동하고 부자처럼 생각하라고. 이 모든 오늘의 내용을 모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